김지은 씨가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추가 피해자는 더 있는 건 맞고요.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최소 1명 이상은 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소하신 분들 말고 그분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역시 성폭행, 성폭력이 분명하고요. 네, 저 모두가 동의되지 않은 성관계이고 동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우월적지 권력을 위한 성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 권력은 중단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팬클럽이 되어 움직였고 그를 위해 직장을 던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그를 위해 연구소를 만들고 거미줄처럼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냈던 정치인, 유력한 대권주자였습니다. 특정한 3차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피해가 더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고요.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지금 없습니다. 네, 조만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의 어떤 실체가 막 드러내서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를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피해와 제보에 열려있고 다른 피해자들을 도울 생각이다. 그리고 제보와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안다. 김지은 씨를 돕고 있는 쪽의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예, 그렇습니다. 김지은 씨 법률 대리인을 지금 예. 법적 대응을 맡고 있는 전국 성폭력 상담소 상임 대표가 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냐면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한 명도 아니고 최소 1명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제보를 받고 지금 접촉하고 있다는 거고 그중에 이제 1명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지은 씨 사건을 자신들이 맡아서 법적 대응을 진행하면서 추가 피해자들이 자신들에게 이제 접촉을 해오고 있다라는 어떤 얘기로 풀이가 되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처음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게 오늘 오전에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인데요. 저거는 이제 원래 열린 건 김지은 씨에 대한 어떤 2차 피해, 지금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찌라시 이런 걸 좀 막아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2차 피해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당연히 이 아침에 3차 피해 추가 폭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문이 좀 쏟아졌고 그 질문을 이제 계속하니까 있다는 건 맞다. 있다는 건 맞는데 우리가 있다라고 공언을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자꾸 이제 신상을 파헤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막고 싶다.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3차 피해자, 세 번째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해나가려고 하는 중이다라는 것까지만 알아달라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현을 최소 1명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1명은 확실하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희정 전 지사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1명일 때하고 2명일 때 또 다르거든요.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그것도 성폭력 당했다고 했을 때 제보해서 또 달랐는데 만약에 1명 또 이상이라니까 최소한 3명 이상이 되면은 상당한 그 여파가 크다고 봅니다. 우선은 이 안희정 지사의 진실성, 그동안에 여태까지 해명해왔고 검찰 자발적으로 출석했고 했는데 이 진실성에 또 위협을 가하는 거고 또 하나는 상습성이죠. 상습적인 어떻게 보면은 성폭력이다, 성추행이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희정 지사한테 또 1명이 나온다는 거는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데미지를 입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검찰에서 안희정 지사가 주장했을 것들을 좀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일단은 고소를 고민 중이다라고 현재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요. 2차 피해를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은 씨한테 확인을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우선 가족과 관련돼서 지금 돌아다니는 모든 정보는 허위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본인에 대한 정보도 대부분 허위이거나 혹은 과장된 정보. 결혼을 했다가 지금 이혼한 상황이다라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왜 돌아다니는 찌라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실도 막 돌아다녀요. 그 부분에 그건 맞습니다. 혼인한 적이 있고 이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어쨌든 권력관계 안에서 본인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물론이죠. 본인의 혼인 경험이 여기에 전혀 관련이 없고 그리고 결혼했던 여자라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쉽게 사람들이 성적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그 모습을 보면서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여유 있었던 것 아니냐. CCTV를 검찰에서 공개한 적이 없고 안 지사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김지현 씨가 들어가고 김지현 씨가 한 몇 시간 있다가 나오고 이런 영상이 확인됐다. 이 정도만 검찰에서 나온 얘기인데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지금 만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유포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사실 너무 상식적으로 해봤을 때 저조차도 그런 강한 의심을 갖게 되거든요. 어제 김지은 씨가 자필 편지를 통해서 토로했던 고통의 내용이 이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오늘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대리인이 나서서 직접 찌라시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해명해야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일단 이제 김지은 씨의 아버지가 보수 정당에서 직을 맡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뭔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런 폭로를 한 거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지은 씨는 모두 다 허위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김지은 씨가 이혼을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악성 루머로 퍼졌습니다. 사실 이혼 여부가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사건을 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아니거든요. 이혼을 해서 성범죄를 당할 만하고 혹은 합의된 성관계를 하기가 좀 더 나은 환경이고 이런 것도 아닌데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쨌든 이혼 여부가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한 경험은 있지만 이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다. 어쨌든 이혼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CCTV에 대한 루머도 꽤 크게 퍼졌었습니다. 그러니까 CCTV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있었던 CCTV를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오피스텔에 그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당일 두 사람이 드나드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까지가 이제 검찰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치 CCTV가 다 공개가 돼서 누구나 다 본 것처럼 CCTV를 봤더니 너무 여유 있게 들어가고 오가고 아니 왜 그리고 또 그렇게 오래 있었고 이런 그게 어떻게 성폭행 당하는 상황이냐라는 내용의 이제 찌라시가 유포가 된 건데 실제로 CCTV는 검찰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걸 본 사람이 누구도 없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물론이고 김지은 씨도 무슨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걸 본 게 아니고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CCTV를 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루머가 유포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혼했다는 어떤 내용 그리고 이제 이 돌아다니는 어떤 허위 정보에 대한 종류로 봤을 때 이런 내용을 공개해서 득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김지은 씨가 이혼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희정 전 지사의 측근들밖에 없는 거 아니냐. 라면서 이제 그쪽에서 의도적으로 2차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이런 루머를 유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의혹을 지금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경, 글쎄 손정혜 변호사님 이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증언에 글쎄 흠집을 내게 된다. 그런 거를 노렸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추측성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사람의 목적은 이 피해자로 지금 주장되어 있고 지목돼서 고소인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말이 신빙성이 없다, 신뢰도가 없다라고 이제 깎아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언론, 댓글, 여론 조작 행위라고 보이는데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데 이 비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보다 사람들이 왜 피해자의 어떤 사생활, 그 사람이 살아온 가정,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왜 저항을 못했는지에서 쉽게 재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암묵적인 어떤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무방비 상태로 피해자가 노출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제도권에서 보호를 못 해주니까 본인이 손글씨로 편지를 쓰고 그래도 멈추지 않으니까 이 협의회에서 단체에서 나와서 또 기자회견을 하고 또 이것을 박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 상황이 지금 2차 가해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지금 난무하고 있게 지금 이게 범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의지를 천명을 하고 정부기관에서 2차 피해, 이 여러 가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원 노출행위, 명예훼손행위, 모욕행위에 대해서
엄중 처단할 것을 지금 천명하고 전담팀을 꾸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 피해자의 진술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박선배 선생님, 피해자를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예, 피해자가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근거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고 본인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자꾸 이런 이야기가 오가게 되면은 향후에도 수사 절차에서 정상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이 소문의 근원이 어디고 어디서 나왔는지는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측일 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식의 태도는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나중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안희정 전 지사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2차 피해를 하니까 2차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결국엔 그 찌라시를 해명하는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에 있었다는 두 번째 피해자도 그렇고 지금 이제 자신의 신원이 그러니까 고소를 망설이고 있는 세 번째 피해자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나서는 걸 막는 어떤 그런 김지은 씨를 흠집내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자가 나서지 못하게 하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추가 피해자들이 아 김지은 씨가 저렇게 얼굴을 내놓고 폭로를 했더니 저런 피해를 당하는구나. 이혼이라는 어떤 굉장히 개인의 사적인 정보인데 이것까지 전 국민 앞에서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구나.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신상이 공개되는 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도 꺼리고 나서서 폭로하는 것도 당연히 꺼려지게 되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더 상대편의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오피스텔의 유영걸 대표님, 이제 안희정 지사의 친구의 소유라고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 건설회사에서 충남도에 있는 건설을 수주했다. 물론 발주처는 다릅니다. 라는 게 나와서 뭐 단정은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오해 사기가 쉬운 거죠. 그 당시 저 생각이 납니다. 안희정 지사가 그때 민주당 출신인데 그때는 이명박 정부 때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4대강을 굉장히 반대하고 상대도 안 했어요. 근데 안희정 지사가 그때 가뭄이 심하니까 오령댐이 가뭄이 심하니까 4대강 금강물을 거기다 끌어주는 공사를 하자. 그래서 그때 굉장히 언론에 관심을 많이 끌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공교롭게도 그 공사가 두 번에 거쳐서 진행이 됐는데 한 번은 이제 16억짜리 공사하고 두 번째는 65억 6,700만 원짜리 공사인데 그 공사가 시행이 됐는데 이 안희정 지사의 오피스텔을 빌려줬던 그 사람, 그 회사가 그 시공을 하게 된 거죠. 물론 뭐 발주처는 농어청 공사예요. 발행은 하지만 저도 정부 발주 뭐 조달청 출입도 해보고 해봤지만은 그래도 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다 하는 거는 그렇죠. 농어청 공사긴 하지만 도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안 지사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개입하고 이거는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는데 오비라고 좀 오해는 살 수 있고 또 이제 오피스텔을 빌려 썼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거는 충남도지사가 다른 사무실도 서울에도 있는데 뭐 김영란법을 위반하다든지 그런 또 오해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 부분은 안 지사가 여기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정황이 나와야 조금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손정혜 변호사 실제 지금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인데 이 혐의가 실제로는 그렇게 실형이 잘 안 나온다면서요? 일단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조금 법정형 자체가 낮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건은 그런데 일단 행위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처벌되던가 상습범으로 포괄일죄로 처벌되든가 형량이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예전에 이제 성폭력 사건은 친고죄이거나 특히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성폭력 실무들이 좀 많이 바뀌어서 양형도 높아지고 있고요. 피해자들이 이렇게 다수이고 많은 피해를 또 발생시켰을 때는 이게 지금 유무죄의 공방은 좀 더 가봐야겠지만 지금 뭐 벌금형 정도에 끝날 것이다. 뭐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이 미투 성폭력 피해자 어떤 우월적 권력적 성관계 성피해에 대해서
좀 엄단의 의지를 보여 검찰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수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양형도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위력에 의한 간음보다 더 형량이 높은 것이 강제추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거 있죠. 추행 옆에 있다 갑자기 사람의 몸을 만진다거나 뭐 그런 행위들은 업무상 위력이 아니라 그 추행 자체가 폭력으로 보기 때문에 추행 행위가 인정이 되면 10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위력에 의한 간음뿐만 아니라 강제추행도 문제될 수 있고 또 상습성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2분의 1 가중처벌이 돼서 일단은 뭐 수사나 재판을 지켜봐야겠지만 처음부터 뭐 이거는 뭐 법정형은 5년 이하밖에 되지도 않고 뭐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고 집행유예 밖에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피해자들이 위축되거든요. 내가 힘들게 나의 실명을 드러내고 피해 사실에 대해서 그 기억하기조차 싫은 악몽 같은 것들을 몇 번씩 얘기하는 그 과정을 겪는데 고작 가해자가 이런 처벌밖에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피해자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정형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범죄들이 많고 피해자가 많고 또 다른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제도적으로도 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전형적인 성범죄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이잖아요. 이런 전형적인 성범죄보다는 실제 실무 내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위계 질서 내에서 위력을 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완력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강간 내지는 강제추행이기 때문에 그대로 강간 강제추행이 적용되지 완력을 행사하지 않고 피해자가 겁을 먹어서 그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업무상 위력이다라고 하는 게 적용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처음부터 형법에 규정돼 있었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애초에 형법에 규정돼 있지도 않았고 나중에 특별법 형태로 나중에 들어오기도 할 정도로 흔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양형 기준표도 별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처벌 예가 어느 정도로 형성돼야 되는지도 논의가 충분치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투 운동을 통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적으로 터져나오기 때문에 법정형을 높이는 것과 별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양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안희정 지사의 자진 출두를 나는 검찰에서 너무 빨리 받아들여준 거 아니냐. 받아준 거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지금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나는 자진 출두할 거니까 도주 우려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피해자 김지은 씨랑 같은 건물에서 같은 시간대에 조사를 받았잖아요. 더 오히려 김지은 씨가 더 오래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인 어떻게 보면은 출두를 함으로써 수사에도 약간 차질을 빚어지고 2차 피해도 오히려 김지은 씨랑 똑같은 상황에 놓여졌다는 의혹을 좀 의심을 받을 자격이 정황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안희정 지사의 전략적인 접근에 검찰에서 너무 순수하게 좀 빨리 받아준 거 아니냐. 물론 앞으로 2차, 3차 계속 출두는 할 수 있지만 좀 기선을 좀 안희정 지사가 자꾸 끌고 가려는 이런 의도가 좀 엿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참